이혼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딸이 얼마나 힘들지 걱정되면서도 이상하게도 내 마음 한구석은 사위 걱정으로 가득 찼다. 딸과 헤어진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법적인 가족은 아니었지만 내 마음에서는 여전히 아들이라는 자리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고 있었다. 사위는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고 결혼 후에야 비로소 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마치 내 가슴에 차가운 바람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그에게 연락하지 못했다.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무엇을 위로라고 불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딸의 편을 들어야 할 것 같은 의무감과 한 인간으로서 상처받은 그를 외면할 수 없다는 마음이 계속 부딪혔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떠올리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싸움이 잦아지던 마지막 몇 달의 분위기까지 하나하나 떠올랐다. 그때마다 나는 어딘가에서 이미 이런 결말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결국 나는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잘 지내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 몸은 괜찮은지 묻는 아주 단순한 안부였다. 답장은 예상보다 늦게 왔고 생각보다 더 짧았다. 그냥 버티고 있다는 말, 잠을 잘 못 자고 있다는 말,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는 말이 담겨 있었다. 그 문자 몇 줄을 읽는 순간 나는 그가 지금 얼마나 공허한 방 안에서 혼자 버티고 있을지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손에는 평소 그가 좋아하던 따뜻한 국과 반찬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집 앞에 서니 갑자기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이젠 사위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의 집에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맞는 일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쓸데없는 오해를 살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엉켜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관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며 이미 마음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문이 열렸을 때 마주한 그의 얼굴은 예전과 너무도 달랐다. 살이 빠진 것 같았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번져 있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관계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주변의 시선이 어떨지 같은 문제를 잠시 잊어버렸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젊은이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만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에게 음식을 건네고 방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았을 때 집 안 가득한 공허함이 내 마음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그가 힘들어했던 시간들을 상상하며 마음속으로만 여러 문장을 떠올렸다 지웠다. 그는 이혼 과정을 정리하면서 느꼈던 허무와 자책, 스스로를 향한 분노를 천천히 조각처럼 꺼내 놓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고 필요한 순간마다 짧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조용히 숨을 고르며 함께 버텨주었다. 그와 나는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지만 그날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딸의 남편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젊은 남자였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 걷고 싶어져 일부러 먼 길을 택했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사이를 지나며 내 나이와 그의 나이를 다시 계산해 보았다. 22 차이, 숫자로는 분명한 간격이었지만 그날 마주했던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엔 또래의 남자보다 더 성숙해 보이기도 했다. 나 또한 40을 훌쩍 넘기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끝에서 맞이한 나의 50이라는 나이는 생각보다 고요하고 생각보다 텅 빈 공간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주기적으로 그를 찾아갔다. 때로는 이유를 만들었고 때로는 이유도 만들지 못한 채 그가 생각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문을 두드렸다. 따뜻한 국, 집에서 만든 찌개, 김치, 간단한 과일. 손에 들린 것은 늘 소박했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음식이 아니라 그의 표정이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던 그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작은 방식으로라도 보여주고 싶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대화는 이혼 이야기를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꺼내 보였고 부모님과의 관계, 처음으로 느꼈던 사랑과 실망, 직장에서의 부담과 불안까지 하나둘 이야기했다. 나는 그 옆에서 나의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 곧바로 어머니가 되었던 기억, 바쁘게 살다 보니 언제 내 삶의 중심이 완전히 가족에게로 옮겨졌는지도 모른 채 나이를 먹어버린 현재의 나, 그의 이야기는 내 젊은 시절과 묘하게 겹쳐졌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의 거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자각한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다. 겨울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두꺼운 목도리를 건넸다. 예전에 딸을 위해 떠두었던 것이지만 딸이 사용하지 않고 두고 간 것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고맙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내 손등에 잠깐 닿은 그의 체온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기억에 남았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다시 재생되었고 나는 스스로를 향해 몇 번이나 그냥 걱정일 뿐이다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그 속삭임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나와 그의 관계를 둘러싼 세상은 여전히 똑같았다.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전 사위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나를 전 장모로 불렀다. 그러나 우리 둘이 나누는 시선은 서서히 그 이름들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는 점점 나를 그냥 나줌마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나 또한 그를 단지 딸의 과거 남편이 아닌 눈앞에서 상처를 드러내고 다시 일어서려는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솔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이 감정은 연민인지, 책임감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깊고 위험한 무언가인지. 나보다 훨씬 젊은 그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옳은 일인지, 사회가 뭐라고 말할지, 딸은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지 상상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렇게 여러 날을 고민하다 보니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해졌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단지 불쌍한 전 사위로만 보지 않고 있었다. 그의 웃음이 다시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 기뻤고 나를 보며 안심한 듯 숨을 고르는 표정을 볼 때마다 내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다. 위험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게 될지,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스스로를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그의 집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난 뒤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주 앉아 있었다. 서로 특별한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묘하게 편안한 정적이 방 안을 채웠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조용함이, 이 안정감이 오랫동안 내가 잊고 지냈던 어떤 따뜻한 감정이라는 것을.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고르고 컵을 내려놓았다. 내 마음이 너무 앞으로 나가려는 것을 붙잡아 두려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다. 어느 날 그는 이사를 결심했고 자연스레 나는 도와주게 되었다. 짐을 옮기며 바쁘게 움직이던 중 그는 잠시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얼굴, 마음이 조금씩 회복된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안도감이 밀려왔고 그 안도감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다. 그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동시에 내가 그의 곁에서 차지한 자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현실도 느껴졌다. 스스로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도. 그는 새 집에서 혼자 첫날 밤을 보내고 싶지 않다며 나를 붙잡았다. 오래 망설였지만 결국 나는 그의 옆에 앉아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속의 짐들을 마지막으로 털어놓았고 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받아 안았다. 우리가 아주 가까이 앉아있던 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연결이 우리 사이에 생겼다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것은 의무도 아니었고 동정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 조용히 자라난 결과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살기 시작했다. 특별한 선언이나 계획 같은 건 없었다. 그는 매일 아침 내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고맙다고 했고, 나는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할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따위는 결국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도, 나도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이 지금의 삶을 지탱해 주었다. 내 나이 50에 이런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문을 열었다. 그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나는 잊었던 설렘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어떤 관계로 규정되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조용히 안정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산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가 작은 위로가 된다. 나는 때때로 창가에 앉아 그가 집안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짓는다. 삶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몰랐지만 이 고요한 행복이 오래 이어지기를 바랄 뿐이다.